안녕하세요. 시지프스의 책방지기입니다. 오늘은 딱따구리 그레이트 북스 파랑새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 안에는 파랑새 편 외에도 신데렐라, 장화를 신은 고양이, 여우 르나르 이야기 등 총 8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랑새 편에서 나무꾼의 집, 행복의 궁전, 잠을 깨다 편을 낭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을 옮기신 권영자 선생님은 책 소개를 하신 내용 중에 파랑새가 시간이 흐른 오른 날에도 사랑받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파랑새의 주제가 행복을 찾는다는 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람이면 누구나가 행복을 찾는다는 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작가 메테르 링크는 이 행복을 파랑새라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사람이 참다운 행복을 얻으려면 때로는 피투성이가 되어 혼자 싸워야만 되는 일도 있고 병과 마귀와 죽음과도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행복이란 손에 잡힌 채 언제까지나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복을 잡아두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파랑새의 저자 메테르 링크는 파랑새를 발표한 뒤 1911년 49세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권영자 선생님은 책 서평에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꿈을 갖는 것일까요? 많은 돈을 갖는 것일까요? 사랑을 하는 것일까요? 행복이란 어디 있을까요? 숲속에 있을까요? 모든 생명이 영원한 잠을 자는 묘지 속에 있을까요? 보이지 않고 갈 수 없는 먼 미래 속에 있을까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 보세요. 그리고 푸른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러면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잤던 행복의 파랑새가 여러분 눈 앞에서 울고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럼 저와 함께 파랑새를 만나러 가 보실까요? 나무꾼의 집. 여기는 초라한 나무꾼의 집입니다. 방 한 구석에 조그마한 침대가 둘 나란히 있고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잠자고 있습니다. 남자아이의 이름은 치르치르이고 여자아이의 이름은 미치르입니다. 방의 불은 모두 꺼져서 사방은 캄캄합니다. 그때 판자문의 틈 사이로 한 줄기의 불빛이 비쳤습니다. 그러자 테이블 위의 등불이 저절로 밝아졌습니다.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눈을 반짝 떴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일어나 앉았습니다. 미치르니, 치르치르야, 자니? 오빠는 자지 않아. 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오늘이 크리스마스야? 아니야, 내일이야. 그렇지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올해에는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아. 왜? 어머니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에게 부탁하러 갈 겨를이 없으셨대. 하지만 내년에는 올 거야. 내년이라는 건 아직도 멀었어. 그렇게 멀지도 않아. 하지만 오늘 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부잣집 아이에게는 온단다. 정말? 그래, 정말이야. 아, 어머니가 등불을 끄는 걸 잊으셨구나. 그래, 좋은 수가 있다. 뭔데? 자, 일어나자. 하지만 그런 짓 하면 안 되잖아. 우리 곁에는 아무도 없잖아. 저 건너 부잣집 아이들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자. 자, 일어나. 두 아이는 창문 곁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발판에 올라가 창문의 덧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환한 불빛이 방 안으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야, 모두 보인다. 치르치르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크리스마스 가지에 매달려서 반짝반짝 빛나는 게 뭐지? 장난감일 게 뻔하지. 칼, 총, 병사, 그리고 대포. 그리고 인형. 오빠 어떤 인형이 있어? 인형 같은 건 재미없어. 테이블 위에 늘어놓은 건 뭐야? 과자랑 과일이랑.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치르치르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버지세요? 미치르도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초록빛 옷에 빨간 모자를 쓴 키가 작은 낯선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곱추에다 절름발이이며 애꾸눈인데다가 코가 턱에까지 닿을 만큼 길고 구부러졌습니다. 게다가 허리는 꼬부라져서 지팡이를 짚고 걸었습니다. 그 사람은 요술을 부리는 요술 할머니였습니다. 여기에 노래하는 풀이나 파랑새는 없느냐? 풀은 있지만 노래는 하지 않아요. 치르치는 새를 갖고 있어요. 미치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건 줄 수 없어요. 어째서 그러냐? 요술 할머니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건 내 새인걸요. 그건 그렇구나. 그 새는 어디 있느냐? 치르치르는 새 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새 장 속에 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새 장을 들여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새는 필요 없다. 파랗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가 필요한 파랑새를 찾으러 가야 한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나도 모른단다. 그러니까 찾아야 하는 거야. 노래하는 풀은 없어도 되지만 파랑새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있어야 한단다. 몹시 중한 병을 앓고 있는 내 작은 딸을 위해 꼭 필요하단다. 어째서요? 딸은 행복해지고 싶은 거란다. 요술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치르치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옆집의 베르랑고 아줌마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러자 요술 할머니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원 당치도 않게. 나는 요술을 부리는 베리누란다. 자, 지금 곧 떠나야 해. 할머니도 함께 가세요? 나는 갈 수가 없어요. 요술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자, 요술 모자를 주겠다. 치르치르야,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저기서 주무세요. 치르치르는 오른쪽 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동생들은 모두 몇이냐? 사내 동생이 셋. 치르치르가 이렇게 말을 시작하자 미치르도 말했습니다. 여자 동생도 넷 있었어요. 어디에 있느냐? 모두 죽어버렸어요. 만나고 싶지 않으니? 만나보고 싶어요. 지금 곧 여기로 데려다 주세요. 치르치르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요술 할머니는 주머니 속에서 조그만 초록빛 모자를 꺼냈습니다. 야, 예쁜 모자다. 그 빛나는 게 뭐지요? 이건 참된 것이 보이는 다이아몬드란다. 예? 모자를 쓰고 다이아몬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려보렴. 뭐든지 보일 테니까. 요술 할머니는 치르치르의 머리에 조그마한 초록빛 모자를 씌웠습니다. 다이아몬드를 돌려보렴. 자, 한번 봐라. 치르치르가 다이아몬드를 돌리니까 주위는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늙은 요술 할머니는 아름다운 공주님이 되었습니다. 방 안의 벽은 파랗게 맑고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초라한 도구는 환하게 빛나고 나무 테이블은 대리석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빵 껍질 빛깔의 옷을 입은 빵의 요정들이 뛰어나왔습니다. 테이블 둘레를 깡총깡총 뛰어다닙니다. 이번에는 난로의 불 속에서 노란과 빨간 옷을 입은 불의 요정이 뛰어나와 빵의 요정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벽장 안에 웅크리고 자던 개 치로와 고양이 치레트가 크게 외치면서 없어졌는가 싶더니 두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의 얼굴은 개의 모습이었고 또 한 사람은 고양이의 모습입니다. 고양이는 머리를 쓰다듬기도 하고 수염을 손질하기도 하면서 미치르 옆으로 왔습니다. 개는 치르치르에게 다가와서 얼굴을 핥더니 짖기도 하고 폴짝폴짝 뛰기도 하면서 말했습니다. 도련님 안녕하세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도련님. 이제야 겨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군요. 말씀드리고 싶은 일이 산더미 같답니다. 지금까지는 지저대거나 꼬리를 죽어라고 흔들어대어도 조금도 몰라주셨어요. 그렇지만 이젠 그렇지 않아요. 전 도련님이 제일 좋답니다. 고양이는 미츠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안녕. 어쩌면 이다지도 예쁘신가요? 수도꼭지가 벼랑과 높은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가 싶더니 소년의 모습을 한 물의 요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유병이 테이블 위에서 떨어져 깨어졌는가 싶자 새하얀 옷을 입은 우유의 요정이 나왔습니다. 벽장 앞의 각설탕에서는 희고 파란 얼룩무늬의 옷을 입은 설탕의 요정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램프가 테이블에서 떨어져 그 속에서 매우 아름다운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맑게 비치는 건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베일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왕님이시다. 성모님,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외쳤습니다. 아니야, 틀렸어. 빛의 요정이란다. 요술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이때 느닷없이 오른쪽에 있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치르치르는 놀라서 아버지시다 하고 말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돌려라. 오른쪽으로. 요술 할머니의 목소리에 치르치르는 급히 다이아몬드를 돌렸습니다. 안 돼. 그렇게 하면 너무 빨라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요술 할머니는 전대로 늙은 할머니로 돌아갔고 벽이며 살림살이도 전대로 되돌아갔지만 요정들이 야단났습니다. 불의 요정은 난로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해 온 방 안을 뛰어다녔으며 빵의 요정도 미처 상자 속에 들어가지 못했으며 개도 고양이도 물이며 설탕도 빛도 전에 있던 곳에 되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요술 할머니는 요정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너희들도 이제부터 파랑새를 찾으러 가야 된다. 그렇지만 불의 요정은 위험하니까 아무에게도 가까이 가서는 못 쓴다. 개는 고양이를 못사게 굴어서는 안 된다. 물은 아무 데서고 마구 돌아다니지 마라. 또다시 문을 3개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치르치르는 가만히 귀를 기울이더니 아버지시다. 이리로 오고 계셔 하고 말했습니다. 자, 창문으로 나가자. 모두 내 집으로 오너라. 빵의 요정은 파랑새를 넣을 이 3장을 들어라. 잘 지켜야 한다. 자, 빨리 해라. 꾸물거릴 수 없어요. 갑자기 창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모두 창문으로 나갔습니다. 방 안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오른쪽 문이 절반쯤 열리더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짝 들여다보셨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오. 귀뚜라미가 울 뿐이지 않소. 아이들도 조용히 잘 자고 있구려. 잠자는 숨소리가 들리는군요. 문이 다시 전과 같이 닫혔습니다. 행복의 궁전. 두 아이가 들어간 곳은 대리석의 높은 기둥이 쭉 늘어선 큰 방이었습니다. 훌륭한 조각이며 화려하게 꾸민 세간들이 여기저기에 놓여 있습니다. 넓은 방 한복판에는 보석이며 금은으로 장식한 테이블이 있고 그 위에는 유리식기며 음식이 가득 담긴 금은으로 만든 접시가 쭉 놓여 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마시고 먹고 하면서 떠들어대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뚱뚱하게 살찐 사치들입니다. 어느 사람이나 놀랄 만큼 뚱뚱하고 불구레한 얼굴에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치르치르와 미치르, 게, 빵, 설탕이 들어왔습니다. 빛도 들어왔습니다. 즐겁게 음식을 먹는 저 뚱뚱한 사람들이 누구지요? 치르치르가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뚱뚱한 사치랍니다. 파랑새는 저 사람들 속에서 잠깐 동안 있었는지도 모른답니다. 빛의 요정이 대답했습니다. 곁에 가도 괜찮은가요? 물론 좋고 말고요. 그러자 가장 뚱뚱한 사치들이 테이블에서 일어나더니 어린이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빛의 요정은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할 것 없어요. 얌전한 사람들이니까요. 당신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초대를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당신네들의 할 일을 잊어서는 안 돼요. 어째서요? 작은 과자를 먹어도 안 되나요? 봐요. 저렇게 사탕이며 크림이 얹혀서 퍽 맛있게 보이는데요. 아무리 맛이 있어 보여도 안 돼요.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다른 일은 다 참고 견디어야만 해요. 점잖고 상냥하게 거절하세요. 거기에 가장 뚱뚱한 사치들 가운데의 한 사람이 와서 치르치르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안녕 치르치르. 치르치르는 매우 놀라 어떻게 나를 아시나요? 당신은 누구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가장 뚱뚱한 사치 중에 부자인 사치랍니다. 우리의 친구들을 소개하겠어요.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치, 거칠에만 하는 사치, 목이 마르지도 않은데 마시는 사치,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먹는 사치, 그리고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치, 잠만 자는 사치, 웃어대기만 하는 사치 등 자 이리 오십시오. 이제부터 연애가 시작됩니다. 모두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것 보세요.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요? 자 이리 오세요. 어서요. 부자인 사치는 그렇게 말하고 두 아이의 손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모처럼 초대해 주신 거지만 우린 아주 급한 일이 있답니다. 우리는 파랑새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당신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나요? 치르치르는 부자인 사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랑새, 아 참, 언젠가 누군지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분명히 그 새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보다도 좀 더 좋은 일이 얼마든지 있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어떤가 좀 보세요. 부자인 사치가 이렇게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당신들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답니다. 그렇지만 쉴 겨를이 없어요. 먹고 자고 놀고 무척 바쁘답니다. 그 사이에 게며 설탕이며 빵의 요정은 음식 테이블 앞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함께 먹고 마시고 아주 떠들어대며 야단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봐요, 빛, 저걸 보세요. 모두 음식을 먹고 있어요. 얼른 다시 불러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러자 가장 뚱뚱한 사치들이 테이블에서 일어나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또 치르치르와 미치르의 손을 끌었습니다. 자, 당신네들도 오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행복해지세요. 치르치르, 다이아몬드를 돌려요. 빛이 소리쳤습니다. 치르치르는 빛의 명령대로 다이아몬드를 돌렸습니다. 그러자 둘레는 갑자기 지금까지 있었던 갖가지 장식이 사라져버리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깨끗하고 상쾌한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음식이 놓였던 테이블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가장 뚱뚱한 사치들의 옷차림도 초라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당황해서 어두운 구멍 속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버렸습니다. 게와 빵과 설탕은 부끄러운 듯이 얼굴도 들지 못하고 치르치르와 미치르의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치르치르는 둘레를 둘러보고 외쳤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깨끗할까? 여기는 어딘가요? 우리는 전에 있던 곳과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만 당신이 보는 눈이 달라졌을 뿐이랍니다. 나무 사이에서 천사의 모습을 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갓 피기 시작한 장미꽃색, 잠물결색, 이슬 방울색 등. 보세요. 저 사람들은 모두 행복들이랍니다. 우리를 안내해 줄 거예요. 빛의 요정이 말했습니다. 야, 참 많군요. 여기저기서 모두 나오네요. 다이아몬드의 힘이 이 넓은 방에 퍼지면 좀 더 많아진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행복이 이 세상에는 있답니다. 다만 그것을 찾아내지 않을 뿐입니다. 보세요. 저렇게 작은 행복들이 왔어요. 그것은 어린이들의 행복들이랍니다. 작은 행복들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빛 속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웃기도 하더니 치르치르와 미치르의 둘레를 둥그런 원을 그리며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치르치르는 키스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안녕, 안녕, 저 토실토실한 아이 웃는 얼굴이 참 귀엽다. 모두 어쩌면 이렇게 예쁜 옷을 입었을까?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모두 부자인가요? 아니요, 여기도 다른 데와 같답니다.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더 많답니다. 가난한 어린이들은 어디에 있나요? 구별할 수가 없어요. 어린이들의 행복은 천국이나 지상이나 가장 아름다운 것이니까요. 난 저 아이들과 함께 춤추고 싶어요. 그건 무리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 아이들은 파랑새를 갖고 있지 않아요. 게다가 저 아이들도 무척 서두르고 있답니다. 보세요. 벌써 가버렸어요. 이번에는 또 다른 조금 키가 큰 행복들이 노래를 하면서 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치르치르에게 손을 내밀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치르치르.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알고 있구나. 너는 누구지? 우리는 당신 속에 행복이에요. 뭐라고? 내 속에 행복이 있나요? 그러자 행복들은 깔깔깔 크게 웃었습니다. 당신 속은 행복으로 가득하답니다. 조금만 더 주의를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내도록 해주세요. 이 사람은 건강의 행복입니다.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다음은 맑은 공기의 행복. 아주 맑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행복. 그 다음이 파란 옷을 입고 있는 것은 푸른 하늘의 행복입니다. 초록빛은 숲의 행복입니다. 창문으로 언제나 볼 수 있을 겁니다. 에메랄드 빛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것은 봄의 행복입니다. 행복은 차례차례로 소개했습니다. 당신들은 언제나 그렇게 아름다운가요? 예, 그렇답니다. 치르치르는 파랑새는 어디에 있나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행복들은 또 모두 함께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파랑새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나요? 난 모르겠는데요. 치르치르는 난처한 듯이 말했습니다. 그때 번쩍번쩍 빛나는 옷을 입은 아름다운 천사와 같은 커다란 기쁨들이 조용히 걸어왔습니다. 치르치르는 자기도 모르게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까? 하지만 어째서 저 사람들은 웃지 않나요? 행복하지 않은가요? 그러자 빛의 요정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웃고 있을 때가 진정한 행복은 아니랍니다. 저쪽에서 오는 건 누구죠? 아직도 누군지 모르시나요? 저 사람은 어머니의 사랑의 기쁨이랍니다. 하고 행복의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치르치르, 미치르, 어머 너희들 엄마를 모르느냐? 자, 나를 잘 보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자 치르치르는 천사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같은데도 훨씬 아름다운 걸. 그야 그렇겠지. 나는 더 이상 나이를 먹지 않는단다.
치르치르는 다시 한번 어머니의 사랑의 기쁨을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분명히 어머니입니다. 손도 어머니의 손입니다. 조그마한 반지도 끼고 있고 언젠가 등잔불을 켤 때 불에 댄 자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훨씬 희고 부드럽습니다. 사람은 오랫동안 여기에 오는 것을 찾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왔느냐? 어머니의 사랑의 기쁨은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치르치르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는 빛의 요정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게 누구냐? 빛의 요정이어요. 나는 아직 빛의 요정을 만났던 일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 오랫동안 빛을 만나고 싶어 기다렸어요. 여러분, 어서 오세요. 빨리 와요. 드디어 빛이 우리에게로 와주었어요. 그러자 커다란 기쁨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빛이 있다고요? 빛, 빛 하고 외치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번갈아 가며 빛에게 입 맞추며 만나게 된 기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여왕으로 여기에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렇지만 빛의 요정은 대답했습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때는 기꺼이 다시 오겠어요. 자, 이제는 날이 밝을 겁니다. 헤어져야만 해요. 나이 가난한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해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기쁨은 빛의 요정에게 깊이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커다란 기쁨들은 눈에 눈물이 글썽해져서 빛과 치르치르들에게 배웅했습니다. 잠을 깨다. 여기는 이 이야기의 맨 처음에 나왔던 나무꾼의 집입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벽이며 기둥이며 벽장, 테이블, 부엌 살림 등 모든 것이 다 즐거워 보입니다. 아침의 햇빛이 판자문 틈 사이로 밝게 비쳤습니다. 방구석에 있는 작은 침대에서는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개도 고양이도 처음과 같은 곳에서 자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와 치르치르와 미치르를 불렀습니다. 일어나거라 잠꾸러기들아. 벌써 8시를 쳤단다. 햇님은 숲 위에 높이 올라왔단다. 그리고 아이들의 뺨에 입 맞췄습니다. 치르치르는 간신히 눈을 뜨면서 뭐라고? 빛이 어디 있지? 싫어, 싫어, 가면 싫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빛이라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벌써 아까부터 밝단다. 문을 열자. 어머니는 판자문을 열었습니다. 눈부신 햇빛이 쏟아져 들어와 방 안은 아주 환해졌습니다. 치르치르는 눈을 비비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군요. 치르치르 왜 그러니? 아, 됐다. 다시 어머니를 만나게 되어 기뻐요. 무슨 소리지? 아직도 잠이 덜 깨었느냐? 어디 아픈 건 아니겠지? 어디 혀 좀 봐야겠다. 자, 일어나 옷을 입어라. 어머, 내가 셔츠만 입고 있었어요. 그렇단다. 자, 바지하고 웃옷을 입어라. 여기 의자 위에 있다. 여행하는 동안 내내 이런 꼴이었나? 무슨 여행? 1년 동안의 여행이에요. 1년? 그래요.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떠났었어요. 너는 어젯밤 내가 여기에 재워준 뒤로 오늘 아침까지 쭉 이 방에 있었단다. 꿈을 꾸었구나. 어머니는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미치르하고 요술 할머니하고 빛의 요정하고 떠난 것은 작년이었어요. 어머니 슬프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얘가 병이 났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잠꼬대를 하는구나. 치르치르 정신 차려라. 정말이에요, 어머니. 어머니야말로 잠꼬대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잠꼬대를 한다고? 나는 6시에 일어났단다. 그럼 미치르에게 물어보세요. 정말이니까. 우린 퍽 위험한 일을 당했으니까요. 미치르에게 묻다니 무슨 소리냐. 미치르도 함께 갔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만났어요. 어머니는 더욱 알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그래요. 추억의 나라에서 만났어요.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아주 건강하셨어요. 할머니는 우리에게 맛있는 과자를 만들어 주셨는걸요. 그리고 동생들도 만났어요. 피에로, 로베르, 장이 팽이도, 그리고 마들렌과 페레트와 포린, 리케트도 만났어요. 리케트는 아직도 걸음마하고 있었어요. 미치리도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여보, 빨리 오세요. 아이들이 병이 났나 봐요. 아버지는 도끼를 손에 든 채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 아버지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버지?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쪼르르 뛰어가 말했습니다. 어찌 된 거지? 병이 난 것 같지는 않구나. 둘 다 건강해 배지 않소. 얼굴빛이 좋은 것 따위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도 마지막까지 건강했어요. 그런데도 하느님께서 데려가셨는걸요. 이 아이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어젯밤 재웠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깨어나더니 이상한 말만 하는군요. 어머니는 눈물이 글썽해서 말했습니다. 그때 입구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들어온 곳은 이웃집의 베르랑고 아주머니였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축하합니다. 아, 요술 할머니 베리류누다. 치르치르는 외쳤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요리를 만들려고 불씨를 얻으러 왔어요. 오늘 아침은 몹시 춥군요. 잘 잤니, 치르치르 미치르? 기분 어떠니? 베리류뉴 아줌마, 파랑새는 찾지 못했어요. 치르치르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지? 아주머니는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 아이들이 오늘 아침에 깨어나더니 줄곧 이렇답니다. 어딘가 좀 좋지 않은 모양이에요. 하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꿈을 좀 꿨을 뿐일 거예요. 틀림없이 자는데 달빛이 비친 모양이군요. 우리 작은 딸아이도 곧잘 그런답니다. 따님은 좀 어때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신경병, 마음의 병이라고 하신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저 아이의 병이 나을지 알고 있답니다. 바로 조금 전에도 또 저것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달라고 했답니다. 저 아이의 소망이에요. 예, 저도 알고 있어요. 치르치르의 새 말이죠. 치르치르야, 너 저걸 아줌마에게 줄 수 없겠니? 뭐요, 어머니? 치르치르는 말했습니다. 내 새 말이다. 아줌마 딸이 오래전부터 저걸 갖고 싶어 했다는구나. 아, 내 새 어디에 있을까? 아, 새장 안에 있다. 미치르, 새장 좀 봐. 이건 빵의 요정이 가져다 준 새장이야. 그래, 분명히 같은 거야. 아, 새가 파랗다. 내가 떠나던 때보다 훨씬 파랗다. 우린 별의별 곳을 다 찾았지만 파랑새는 여기에 있었어. 치르치르는 의자에 올라가 새장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베르랑고 아주머니에게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베르랑고 아줌마, 이 새를 따님에게 가져다 주세요. 그다지 파랗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틀림없이 새파래질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주는 거니? 그냥? 얼마나 그 아이가 좋아할까? 정말 고맙다. 베르랑고 아주머니는 치르치르에게 키스하고는 매우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치르치르는 집안을 두리번거리며 둘러보았습니다. 벽이고 기둥이고 페인트를 다시 칠한 것처럼 깨끗하게 보입니다. 치르치르는 창문으로 숲을 바라보고 소리쳤습니다. 어쩌면 숲이 저렇게 푸르고 훌륭할까? 마치 다른 숲 같구나. 그리고 치로의 곁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치로야, 치로, 너 참 용감했었지? 숲에서 일어났던 일 기억하고 있니? 미치리도 말했습니다. 치레트, 이젠 이야기하지 않니? 치르치르는 이마를 만져보았습니다. 아, 다이아몬드가 없다. 도대체 누가 내 초록빛 모자를 벗겼을까?
괜찮아, 괜찮아. 이젠 필요하지 않으니까. 두 사람은 왠지 모르게 기뻐서 방 안을 빙글빙글 춤추며 돌아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염려할 것 없어요. 저렇게들 즐거워서 어쩔 줄을 모르지 않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르랑고 아주머니가 아름다운 여자아이의 손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여자아이는 치르치르에게 받은 새를 가슴에 꼭 안고 있습니다. 어머, 놀랐구나. 걸을 수 있니? 어머니가 외쳤습니다. 뛰기도 하고 댄스도 하고 펄쩍펄쩍 뛰어오르기도 한답니다. 이 새를 보더니 밝은 데서 보겠다면서 창문 곁으로 나는 듯이 달려갔답니다. 그리고 마치 천사처럼 한 길로 뛰어나가서 전 쫓아가느라고 아주 혼났답니다. 치르치르는 소녀 곁으로 가더니 깜짝 놀란 듯이 어쩌면 빛의 요정을 이렇게 닮았을까 하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작아요. 미치리가 말했습니다. 이만큼 파라면 돼? 치르치르가 물었습니다. 응, 이거면 됐어. 정말 고마워. 난 좀 더 파란 것을 찾았거든. 그렇지만 아무리 애써도 잡을 수가 없었어. 괜찮아, 이 새 참 귀여워. 뭐 먹였니? 아니, 아직 안 먹였어. 뭘 먹지? 뭐든지 먹어. 밀, 빵, 옥수수, 귀뚜라미도 먹어. 어떻게 먹지? 부리로. 자, 봐. 내가 해 보여줄 테니까. 치르치르는 소녀의 손에서 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둘이서 사이좋게 먹이를 먹이려고 했을 때 조그만 틈으로 새는 포르르 날아가 버렸습니다. 엄마, 달아났어요. 소녀는 왕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괜찮아. 울지 마. 내가 틀림없이 또 잡아줄 테니까. 치르치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라도 파랑새를 발견하면 치르치르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해주세요. 치르치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 꼭 갖고 싶다고 하니까요.